꼭 봐야 할 공시입니다.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 이창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꼭 봐야 할 공시 베스트 3 보시죠. 롯데관광개발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사채 등의 발행 결과 공시인데요. 12시 8분에 나왔고요. 이 공시의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현재 주가는 0.4%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시 꼽으신 이유 있으실까요? 네, 좀 특이한 공시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 영향은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영향 크게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유상증자라든가 주식 관련 사채 등에 대한 발행 결과인데 이게 그 제6차 그 김영시 무보증 담보 해외 전환사채 발행을 했고요. 규모는 한 710억 정도 되는데 6천만 달러입니다. 금액으로는 그 해외 전환사채니까 달러로 하고고 여기 이제 원화로 이제 환산이 된 건데 납입일은 오늘이에요. 오늘 원래 지난 그 17일자로 이제 발행이 됐던 거고요. 이게 특이한 거는 리피싱이 없습니다. 우리 코너에서 와서 CB 발행에 대해서 리피싱 된 걸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전환사채. 그게 뭐죠? 리피싱? 그러니까 전환사채, 그 전환가액이 계속 할인되는 거. 네네네. 주가 하락에 따라서 네네네. 전환가액이 계속 할인되는 그 리피싱 조항이라 하는데 이번 전환사채는 그게 다시 없습니다. 픽싱한다. 네, 예. 그게 다시 없어졌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특이하게 네. 없는데도 그럼 딱 불구하고 정해진 대로 한다? 네, 지금 전환가액이 지금 보니까 13,000원 네. 정도 되거든요. 그 13,850원 정도가 전환가액인데 네. 이게 그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 리피싱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발행에 성공을 했고요. 네. 이게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6천만 달러 발행을 해가지고 이게 뭐 했을 거냐면은 동사가 제주에 복합 리조트 단지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그 드림타워 프로젝트 자금을 쓰기 위해서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 건데. 높은 거 만들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네, 서울에도 높은 건물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해외 네. 그 린덴 어드바이저스랑 그리고 네. 그 LMR 파트너스 두 군데에 이제 4천억 2천만 달러 이렇게 4천만 달러, 2천만 달러 이렇게 나눠서 이제 발행을 했고요. 이제 오늘 그 완납이 된 상태고 이게 보통은 이 메자닌 자금 같은 경우는 리피싱 들어가는데 안 들어갔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다른 그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롯데 관광 개발의 그 모기업으로부터 이제 주식을 대차를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이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동화 투자 개발이 모기업인데 동화 투자 개발로부터 이제 주식을 대차를 해가지고 이제 매도를 할 수 있게끔 좀 해놨는데 지금 이미 한 460만 주 한 600억 원어치를 동화 투자 개발이 NH 투자증권에다가 이제 대차를 해줬고요. 이거를 다시 NH 투자증권이 골드만삭스랑 UBS에다가 대차를 해줬고 골드만삭스는 리넨 어드바이스에다 다시 대차를 해주고 그리고 UBS는 LMR 파트너스에다 대체를 해줬거든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다 팔았어요 주식을. 네. 빌리자마자 이미 다 팔았기 때문에 네. 이제 나중에 이제 2023년 8월 말까지 이제 판 거 그대로 상환을 하면 되는데 네. 이게 안 좋죠. 물론 공매도니까 사실상. 왜냐면 지금 주가 팔고서 더 떨어지면은 낮은 가격에 상환할 수가 있는데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거래량이 워낙 없는 종목인데 이게 시장에 다 풀려내 버린 바람에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전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빠지면은 이제 전환가액이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상환할 수 있어서 이득이지만 주가가 올라가면은 전환가액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환사채 전환해가지고 시장에 팔면 그만큼 또 시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부족에 있었던 그동안의 롯데관광 개발이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더 활발해질 거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미 다 팔았기 때문에 물량은 다 나왔습니다. 시장에 거의 나와서 추가적인 또 하락 리스크 좀 제한적이다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12,000원 전후, 11,900원 여기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지지만 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홀딩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매수는 한번 지지하는 거 좀 당분간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지력을 보고 매수에 들어가자라는 전략이시죠? 그쵸. 예. 그럼 지지력은 어느 선에서 그러니까 방금 확인하나요? 11,900원. 11,900원이요? 여기가 절대 네. 깨지지 않는 가격에서 한 몇 주 동안 거의 깨지지 않고 좀 지지하는 걸 좀 보고 나서 그러면 상방으로 간다고 보고서 네. 그때 한 12,000원 전후에서 들어가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드림타워는 예상했듯이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지상 38층, 지하 5층이고요. 그리고 착공은 이미 했고 2019년 7월에 완공이 예정이었는데 완전히 완공됐나요?
아직 네. 진행 중이고 네. 자금 조달은 모두 이제 완료가 된 상황이네요. 그렇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지지력 확인을 하고 얼마까지 수익률 볼 수 있을까요? 11,900원. 일단은 지금은 이제 매수할 여부 자체를 지금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를 잡는 거는 좀 그 이후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매수 여부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목표가 잡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일단은 12,000원 그 라인의 지지 여부를 한 2, 3주 정도 지켜보자는 의견까지 드리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 지금 위에 한 14,000원 정도까지의 단기 반등 일단 가능한데 저는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권에서는 12,000원에서 14,000원 요 트레이딩을 보시고 그 이후는 좀 더 시간을 가져와 봐야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 드림타워의 개발 자금의 확보 소식들 나오고 있고요. 연내 완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외국인 카지노가 들어오느냐 마느냐 여러 또 설문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11,900원대의 지지력 여부 확인하자라는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파일 공시 베스트 2입니다. 대신 정보통신에 대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수주 공시고요. 오늘 주가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수주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부터 그 올해 이제 2차 범정부 정보 차원 통합 구축 사업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요. 계약 금액은 95억이고 작년 매출 대비해서는 4.5%입니다. 그렇게 뭐 크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 대신정보통신이 최근에 바닥에서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 중에 있는데 지금 오늘 공시가 굳이 이렇게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모습은 아니고 지금 국내 이제 3대 테마가 있죠. 그 남북 경협,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지금 정치 테마주로 있는데 네, 정치 테마인가요? 정치 테마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 범보수권 쪽에 말씀해 주세요. 예, 유승민 테마로 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뭐 대신정보통신이나 다른 두 종목, 세 종목 정도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데 아마 대신정보통신이 좀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범보수권의 통합 쪽이 지금 최근에 보면 안철수 관련 종목들이 강한 이유도 그 보수권의 지금 통한 얘기가 나오면서 두 종목 안철수 관련주랑 유승민 관련주가 좀 강한 모습이고요. 또 최근에도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삭발 릴레이 하면서 또 네. 그 환경 관련 종목들도 좀 강세 있는 상황이건데 그 테마주로서의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뭐 공시 내용은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이 주가 움직임 자체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제 생각에는 이게 안철수 대표였죠? 안철수 전 네. 대표가 국내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상승세가 왜 그 기준을 잡으세요? 재료가 노출된다고 봐야겠죠. 이제 안철수 테마주도 빠지고 그리고 네. 보수권들이 어떻게 결정될지 여부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정치 테마주는 그렇게 잘 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보수권 그 통합 여부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시점에서는 테마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테마주로 더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정보통신 이 밖에 DSR 제강 딱 두 가지 종목 유승민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어떤 잠룡이죠, 잠룡 예비 이제 아마 잠룡, 네. 물 밑에 있는 그 후보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서 또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보수 쪽의 움직임들, 테마주의 움직임들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파일 공시 베스트 1 보시죠. 에코마이스터의 기타 경영사항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에코마이스터 남북 경협주입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와주신 건가요? 네, 오늘 그리고 공시가 많지는 않은데 네. 지금 에코마이스터가 그 철도 관련 종목 중에서는 분화 산업과 더불어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가 나오는 게 푸른기술 에코마이스터 부산 산업이었고 이전에 이제 먼저 푸른기술이 먼저 치고 가고 그 다음 그 대장주로서의 에코마이스터가 역할을 했는데 지금 요 공시가 나오면서 장중 한 5% 빠졌다가 그러니까 네. 한 4, 5% 올라갔다가 5% 빠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2% 정도 좀 반등 나오는 모습인데요. 아마 이런 영향이 받아서 오늘 상대적으로 뭐 대아티아이라든가 뭐 푸른기술 이런 것보다 지금 시세가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고 약간의 이제 저항이 막힌 상황이라서 대장주가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오게 됐고요. 이제 공시 내용은 유진 에코CL이 이제 에코마이스터를 상대로 해서 특허 무효 심판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네. 공시고요. 이제 특허명이 슬래그 안정화 방법 및 이를
통해 생성된 물품, 요 특허인데, 요 특허를 제가 한번 그 어떤 특허인지 보니까 2006년도에 이제 출원이 됐고 2010년도에 이제 등록이 된 특허고요. 요 유진 에코시에라는 회사가 그 어떤 회사라고 보면은 이런 슬래그 그 물질 가지고서 이제 또 물질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저도 그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회사인지 좀 정확히 잘 알 수는 없었는데 그 이제 그 철강을 생산하다 보면 부산물 같은 게 막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그 처리가 이제 제강 슬래그라는 게 좀 처리가 불가능한 건데 요거를 재활용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 친환경적인 그런 물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아마 이게 이 회사가 그 슬래그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된 특허를 에코마이스터 쪽에 이제 무역 그 심판 청구를 청구한 걸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회사 쪽에서는 어쨌든 뭐 법적 대응하겠다 절차에 맞춰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뭐 모습이고 지금 그래서 오늘 장중 출랑이었다가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네. 아마 지금 뭐 보유하신 분들 깜짝 놀랐을 게지만은 저도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뭐 굳이 철도주 할 거면은 약간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얘도 추가 지금 오전만 해도 좀 이게 좀 부러지지 않나 이런 염려를 저도 갖고 있었는데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네. 요거 이 종목을 관리하고 있는 세력이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지만 뭐 굳이 철도주 할 거면은 다른 뭐 대하테라든가 뭐 현대 로템이라든가 뭐 부산산업 푸른기술 쪽으로 옮겨 가시는 것도 저는 뭐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송 제기를 받아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에코마이스터의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 무효 심판 청구인데요. 따라서 남북 경협주 가운데 철도주 여타 종목으로 비중을 옮겨보자라는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코마이스터 8월 초 저점 대비해서 2배 넘게 올라오면서 남북 경협주 가운데 탄력적인 모습 보여준 종목이었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